기자회견에서 듣고 나서 사실은 일말에 약간 품었던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험난한 과정인데 인선 과정이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 불충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덜어냈는데 실제로 검찰 개혁 이행할 마음이 충만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니, 어마어마하시죠. 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사법 개혁에 실패하면 최대 피해자는 본인이세요. 당연하죠. 이거를 네. 그냥 이거 대충 해야 되겠다. 혹은 얘네들이 쓸만한 도구니까 내가 우선 잡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뭐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맹획이 7번 사로잡혔다, 7번 풀려나고 맞습니다. 8번째에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아니 도대체 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끝없이 군사를 일으키고 나에게 저항했던 맹획을 왜 그렇게 잡고 놔주고까지 해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냐 하면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손자병법에 점령지를 관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고 하나는 그 지역 사람을 관리로 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검찰 다 잡았으니까 이거 밟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아직 검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 적으로 돌려가지고 나에게 끝없이 저항하게 하는 것보다는 너네들 살 길 있다. 내가 여기다 놔둘 테니까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잘하면 올려준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 앞제비로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얘네들 적으로 돌릴지 앞제비로 쓸지는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나는 권력을 다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검찰은 끝이야.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렇지. 그게 윤석열. 네. 오히려 너네들 아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개혁 대상이야. 하지만 나는 너네들 존중한다. 그리고 너네들 이렇게 쓴다. 우리 한번 볼게. 이거는요. 정치 1, 2단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감 있고 정치 구단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보면서 이거 어쩐다 저쩐다 다 말이 많은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이 가장 최대의 피해자분을 뵙고 왔거든요. 최대 피해자분이라고 한다면 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을게요. 네. 뵙고 왔는데 그분도 그렇게 크게는 걱정 안 하세요. 정말로. 누구인데요, 그 사람이? 말을 못 하겠어요.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피해 본 사람이라는 아니 어떤 그 전에 네. 그 전에 최대의 피해를 보셨던 분을 뵙고 왔어요. 뵙고 지금 조국 장관을 보고 왔다는 거죠? 저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저는 이야기했는데 접견하고 왔나 정말 많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검찰 인사를 포기한다 그렇게까지는 절대 생각 안 하시더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혁을 지난번 이 문재인 때 왜 실패했냐 그 원론적인 방법이나 원론적인 거 다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그때 간과했던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권이 얼마나 센가를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네. 그냥 딱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실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리더로서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밑에서 끌어주는 힘들이 좋아야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막 열심히 밀어나간다 그러면 독재란 말이 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주게 되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구난방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완충제를 그렇게 뒀다고 봐요. 그 완충제를 바로 봉욱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라든가 지난번에 오광수 수석 때 왜 그렇게 뒀냐면 그분이 성격이 좀 약간 완충적이에요. 둘 다 온화하잖아요. 온화하고 위아래 사람들이나 양옆의 관계들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리가 조금 있고 좀 잘못된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내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 내에서는 항상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이번에 봉욱 수석 같은 경우는 10몇 년 전부터 내가 계속 그 이름을 들었어요. 우리 뭐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 잘할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따를 것이다 이걸 느꼈는데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실무장이 그만두고 동부가 그만두고 남부가 그만두고 정리가 대대잖아요. 교통정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통령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충작용 플러스 민주당은 입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거 가지고 하고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한 제가 것 딱 같아요. 하나만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틀림없이 이거 보면서 아 뭐 인사 어쩌고저쩌고 검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땡땡땡땡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검찰 개혁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예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다 했을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다른 사람 뽑는다는 말 엄청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도 많았고 거기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거는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들이었어요. 그때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예, 그때의 네.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검찰이 막 사법부 사법농단 해가지고 검찰 때려잡고 막 하면서 검찰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이미지가 씌워지고 그 이미지의 최정점에 윤석열이 들어앉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워야만 한다라고 했고 그 관성이 사실은 조국 사태를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만들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까지 한 데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그건 중요해요. 근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건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선출한 이상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네. 또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한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나서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안 된다 어쩐다 이게 작전 세력인지 벌써부터, 댓글 네. 넣어인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참으세요. 윤석열 때에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충정에서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인사도구서 특히 이제 여러 그 주체들이 화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인사를 보고 굉장히 걱정된다. 신윤 인사들이 부활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러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약간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안 바뀌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뭐겠어요.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시킨다고 할 때 일단 정필승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겠죠. 세 번째,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걸 좀 각인을 시키고 진짜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겠죠. 네 번째, 내가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막 못 살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거나 이런 건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것만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걸 발판 삼아서 뭔가 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겠죠. 다섯 번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으로 남고 싶겠죠. 내 말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예? 안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말 중에 틀린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다 없어요, 좋은 말이야. 없어,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전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야. 어느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난 윤석열 때문에 내 목숨 바쳐야지. 윤석열 때문에 내가 망가지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말에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일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그거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채워주면서 대신에 그 사람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를 해주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대통령을 위해서 그 정도 나도 해주고 대통령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선까지만 봐주고 이거가 난 익스큐즈가 서로 되면 된다고 맞아요. 보는 거예요. 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지금 권력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어딜 쳐다보겠어요? 그렇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적절하게 거기에서 말 그대로 상과 벌을 주면서 제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그 사람들도 결국 공무원이에요. 아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네. 권력을 행사할 뿐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이상의 권력을 쓸 수 없어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내가 딱 저지르니까 그 다음날 바로 권자를 내려올 수밖에 없듯이 왜 그게 법의 힘이에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기가 친윤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 사람에게 따름으로써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나 이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게
나를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의 그 풍향계들이 지금 권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쪽을 바라보니까 그 도구들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반론은 이해가 가는 게 이제 이번 인사를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이 그 조국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책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직접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검견 수사권 정도 하고 공수처도 수용하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에는 티끌만큼도 내가 딴지를 안 건다 이런 식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국 수석도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검사들이 혹여나 주요 포스트에 있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개혁을 결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집단적인 반기를 들어서 뭔가 국면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공포증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제 심리적으로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때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양정철, 그 다음에 노영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노영까지 갔네요. 내가 물어봤어. 노영민 실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네. 했어요. 아니 우리 왜 시장님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도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믿었고 왜 실수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그 얼굴을 가지고 자기는 절대 안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안 넘어가? 철면피처럼 또 한 것도 있는 거죠. 나만 네.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한테 그런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전제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속아 넘어서 잘못했다. 이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잘 속이더라. 이게 첫 번째였었어요. 두 번째 그 반대했던 조국 의원한테 내가 물어봤었지. 당신은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대했느냐. 사실 조국 의원 쪽에서는 봉욱을 밀었거든. 네. 봉욱 아니면 김호수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의견이 좀 약간 난 나뉘는데 김호수도 괜찮고 봉욱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윤석열보단 낫다. 나도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보다는 이쪽이 나은데 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그런 급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그 전에 한 얘기가 얘 많이 바뀌었는데 얘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나한테 그 얘기를 계속 그랬어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사람 위험한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확고부동하게 이쪽이니까 그냥 나는 말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쪽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조국이나 이런 사람한테 했더니 이분들은 얘처럼 내가 무조건 바꿉니다. 무조건 이거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지. 내가 당연하지. 검찰주의자로 그렇게 몇십 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이 쉽게 나오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네, 그러니까 쉽게 바로 얘기해서 그거예요. 네. 그걸 다 알아서야 되는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이 얘는 한다 그러고 얘는 안 한다 그러면 누구를 해야 돼요. 한다는 애를 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을 진짜 조심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을 원했던 국민적 열망이 워낙 워낙 크면 사람은요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기 편한 걸 믿어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그 국민적으로 윤석열 원해. 근데 이 사람 와가지고 입안에 혀처럼 불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편해요, 그냥.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좀 교훈을 가져야 되는 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간파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나 하지. 근데 아무튼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게 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예.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기보다는 자기가 불편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가장 다행인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